그러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8월 말이라는 합의 시한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도대체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통합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 기대 효과와 그동안 행정통합을 추진 합의안을 만들면서 나타났던 주요 쟁점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합의됐는지, 그리고 대구시가 경북도에 제안한 최종안은 무엇인지, 또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는 대구 경북이 통합하여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8월 23일 금요일에 경상북도의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은 수도권 1급 체제 심화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특히 경북 북부 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심각한 인구 감소로 병원, 약국, 시장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사라지며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며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이러한 추세로 계속될 경우 향후 20-30년 내에 대구 경북 모두 지역 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하게 됩니다. 행정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구 경북을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통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 경북 특별시를 출범하고 대구 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 경제, 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 경북 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 특례입니다. 경기도의 2배 수준의 한반도 최대 면적의 도시라는 대구 경북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제한구역 해제권, 농지, 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총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풍부한 산업 용지를 확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둘째, 투자 특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미래특구인 규제 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 포괄 보조금 등의 각종 특례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셋째, 재정 특례입니다. 대구 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는 없는 새로운 재정 확보 특례를 포함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의 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대구 경북이 통합하여 획기적인 특례와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TK 신공항, 풍부한 에너지, 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서 20년 뒤인 2045년에는 일자리는 773만 개, 인구는 1205만 명, GRDP는 1512조 원, 사업체 수는 236만 개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특별법 통과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5%로 고성장을 하였으며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제주도보다도 더욱 강력한 특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 지역 또한 TK 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 또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게 돼서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 발전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튼튼해지는 재정 수입과 늘어난 권한을 바탕으로 대형 병원과 문화복지시설도 대폭 늘어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의료, 교통, 교육, 문화, 예술 등이 더욱 발전하게 되어 전체 대구 경북 특별 시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의 경과 및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상북도 사자회담을 통해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 통합의 로드맵에 합의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6월 18일 국장급 전담 조직인 통합추진단을 출범하고 7월 4일에 213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조치법 초안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대구 경북 발전의 역사적 분기점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하였으며 동부청사, 시군 사무권한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8월 23일 경북도의 통합의 목적인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과 균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인 수준의 최종 합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쟁점들에 대한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재지입니다. 의회 소재지는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시도의회 합동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당초 통합시의회 소재지를 대구에 두도록 법안에 포함하였으나 경상북도는 포함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대구광역시는 경북의 의견을 수용해서 최종 합의안으로는 의회의 자유권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합동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사자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당초 행정통합 의견 수렴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지난 사자회담 합의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서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까지 최소 3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며 비용도 약 2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 및 법안 발의 등 후속 절차가 늦어져 물리적으로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해지므로 대구광역시는 최종 합의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 및 사자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하도록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할구역입니다. 관할구역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는 당초 법안에는 대구청사, 경북청사, 동부청사 그리고 청사별 관할구역을 명기토록 제안하였으나 경북도는 관할구역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조례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합의안으로 법안에서 관할구역을 전면 제외하고 현행 법체계에 따라 대구, 경북, 동부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적, 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능별로
분장하고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구청사와 경북 동부청사에 배치하는 실국의 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하게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제안한 최종 합의안은 저희 대구 경북 특별시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자 현행 법 체계와도 일치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방본부장 문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당초 대구 소방본부에 소방 정갑을 두고 경북 소방본부와 동부 소방본부에 소방감을 배치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경상북도는 경북 소방본부에 소방 정감을 두고 대구 소방본부에 소방감을 배치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경북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합의안으로는 법안에는 소방 정감 1명, 소방감 2명으로 직급과 정원만 명시하고 소방 정감의 근무 위치는 행안부와 소방청이 소방 수요의 정밀 분석 등을 거친 후 결정하여 시행령에 반영토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의 사무 권한 문제입니다. 대구 경북의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구 경북특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준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 경북특별시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로 명칭은 경북도가 수용하였으나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 특광역시 체계로 조정하지 않고 시군에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경북 전체의 경제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존의 시군에서 수행하기는 어려운 대규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유치, 광역교통망 구축, 복합문화복지시설 등을 대구 경북 특별시장이 종합적으로 계획 집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준수하여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북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은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재위임하여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356개 시군 사무 중 7%에 불과한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 이관된 사무는 개별법 등에 따라서 모두 조례로 시군에 다시 위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서 확대되는 대구 경북 특별시장의 권한 중 유어장 지정권한, 산림욕장 승인권한,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권한 등 시군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들은 더욱 위임을 하여 시군 권한의 축소 방지를 넘어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달성군은 1995년에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인구는 24년 7월 현재 25만 9천 명으로 전국 군 단위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이 획기적으로 성장하여 24년 기준 재정 자립도는 전국 2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부청사 문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당초 법안에 동부청사를 명기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그간 경북도는 법안의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경북이 경기도 면적의 2배이자 한반도 최대 면적의 도시로서 단지 면적만 고려한다면 경기도의 2배인 4개 청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나 대구 경북은 권역별로 산업별 또 지역별 특수성이 뚜렷합니다. 서남부권 또 북부권 동부권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3개의 청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미 경상북도는 11,000평의 부지에 약 310억 원을 들여 이미 동부청사를 환동의 지역본부라는 이름으로 올해 7월 준공해서 운영 중이라는 점, 동부지역에 신공학과 연계되는 항만, 또 원자력, 수소, 에너지 등
대구 경북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현재 동부청사의 환동의 지역 본부장 2급을 부시장급으로 격상하여 그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법안에 동부청사 명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 문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당초 부시장 4명과 그중 2명의 차관급 국가공무원을 제안하였으나 경상북도는 그 2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치권 강화라는 통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대구 경북은 서울특별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국가와 긴밀한 연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통합 이후에도 대대적인 지역 개발을 통해 압축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차관급 국가공무원, 현행처럼 2명의 국가직 차관급 국가공무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통합의 목표가 서울 중심의 수도권 1급 체제에 대응하여 글로벌 도시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서 한반도 제2도시로 도약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다음과 같이 부시장 배치를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구 경북을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구가 많고 공항과 고속철도 등 대도시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구청사에 행정 1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을 배치하고 인구 감소 지역이 밀집한 북부지역 등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북청사에 행정 2부시장과 균형 발전실장을 배치하고 동부청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 3부시장을 배치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 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향후 통합 이후에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별법 통과 시에 대구 경북 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 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경상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8월 28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대구광역시가 제안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합의안을 경상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8일 수요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협의 및 국회 입법 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지난 3, 4년간 논의되어 왔던 대구 경북 통합이 정말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역사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우리의 법안 내용들을 또 우리 시민들께, 시도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참고로 첨부 자료들을 중요한 것들 다 나눠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에 제안한 합의서 원본과 그 쟁점 자료들을 표로 정리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대구 경북을 통합하게 되면 저희 대구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정들을 놓고 통합이 됐을 때 2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지, 이게 다 달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시키면 이런 모습으로 성장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저희의 꿈을 담은 문서가 여러분들의 손에 배포가 되어 있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촘촘하게 지하철로 또는 광역 버스로 또 GTX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이 막대한 면적을 연결하게 된다면, 행정 통합을 통해서 연결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그리는 모습은 교통망이 순환형 3차 순환형 도로망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하철 노선과 철도망들이 어떻게 3차 순환형 철도망으로 대구 경북 전체가 연결이 될지를 저희가 구상하는 교통망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저희가 통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대구시의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 좀 더 한 발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지금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은 쟁점은 동부청사를 빼자라는 게 핵심 쟁점이고, 또 하나는 오늘 들은 반대 이제 시군에서 시군 권한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경북도의 시군 권한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쟁점이 축소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브리핑 자료에도 써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지금 동부청사가 없습니까? 지금 중앙에서도 저희가 다 합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청사는 그냥 나중에 얼버무리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실무적 내용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청사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합의안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명하게 통보를 해왔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청사는 대구에 있는 청사 외에 안동에 있는 경북청사, 그리고 경북에서도 동부청사로 부르고 가로 열고 환동의 지역본부라고 홈페이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청사들을 활용하는 게 맞다. 그리고 더욱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은 산업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매우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급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1급인 시장급으로 격상시키자는 얘기고, 특별법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시장의 권한이 상향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시면 2급 본부장 체제인 것을 부시장 체제로 한 단계 격상시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합의가 돼야만 합니다. 저희가 관할구역 문제라든가 의회 문제, 소방의 직급 문제, 모든 것들을 대구시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쟁점 하나가 동부청사인데 도에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빨리 안을 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오늘 월요일이고요. 수요일까지 지금 3일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제가 2시에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을 경북도에 제가 제 입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2시에 브리핑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경북도에서 30분 빠른 1시 반에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기자분들께 전해 들었거든요.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최종 합의안을 이미 금요일날 넘겨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예, 아직 시간은 수요일까지 3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북의 어느 특정 구운이 고향인데 그 인구는 지금 거의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심각한 소멸 지역이 됐고요. 시장 군수의 권한이 가지고 있는 도시 개발 기능으로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왜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됐겠습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경상북도 군위군이 1년 전에 대구시 군위군으로 편입된 이후에 군위군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우 획기적으로 지금 군위군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영토를 더욱더 넓혀서 지금 전체적인 광역적으로 도시계획과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별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특별시장이 대기업도 유치하고 산업도 개발하고 하는 광역적 행정사무의 특성을 초점에 맞춰야 된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에요. 특별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별시가 되면은 시장군수의 권한이 또 마치 대폭 줄어든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군이 들어올 때 356개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군이. 근데 대구시 군이 되면서 25개, 약 6% 내지 7%의 권한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법 체계에 따라서 7%입니다. 7%의 권한이 줄어드는데 25개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대구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0개를 다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56개 중에서 몇 개죠? 총 15개 권한이 줄었어요. 그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특별법이 없다고 그러면은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지금 약 250여 개의 260여 개의 지금 특례 권한들이 특별법에 담겨 있거든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 권한을 특별시장이 전부 다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은 또 조례를 통해서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저희가 비공개로 진행했던 금요일 회의에서도 차관부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군의 권한이 왜 주느냐? 시군의 권한이 확실히 느느냐? 장담할 수 없다. 분석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주말에 분석을 완료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시장 군수의 권한이 완전 재편이 될 겁니다. 재편이 돼서 오히려 시장 군수의 권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폭 특례 권한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경북도의 시군에서 지금 당장 다른 게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는 시장 군수의 권한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새로운 판이 열린다.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분석해보지도 않고 답도 모르고서는 반대하는 것은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석 달 반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기자님들 아실 거예요. 대구는 뭐라고 그랬죠? 이 대구 경북 지역을 획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이 가지고 있는 지역 개발 권한, 각종 특례들을 가져와서 대구 경북 특별시장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오셨냐면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하시겠다고 계속 일관되게 해오셨어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쟁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연방제입니까? 그리고 특별시나 특광역시나 도행정체제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의 골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저희가 중국의 성체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명칭이 대구 경북 특별시인 한 저희는 특광역시 체제로 편입된 겁니다. 다만 시장 군수의 권한은 각종 권한들을 재조정해서 줄지 않도록 하겠다. 오히려 더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다. 저희가 그거는 시행령에 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구 경북 통합의 목표는 우리 특별법 1조에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자치권과 분권을 획득한다. 두 번째는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경북과 대구의 이 근본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은 대구시만 주장을 해서 된 특별법이 아닙니다. 저희 대구시가 먼저 초안을 만들어서 경북도에 제안을 했고, 경북도에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또 도의 특성에 맞는 제안들을 해왔고요. 그것이 반반 합쳐져서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특별법으로 통합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양쪽의 의견이 다 반영되어 있다. 다만 99.9% 합의가 다 되었는데 그 동부청사 하나 때문에 과연 이게 무산되어야만 하는가?
그게 이제 아쉬울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금요일날 명백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자협의체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다 같이 있는 데서 명기를 했습니다. 특광역시 체제로 개편한다는 데 대해서는 합의한다. 다만 시장 군수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재임을 통해서 확보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방대한 양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회의에서 다른 지역에서 알면 까무라칠 정도의 특례들이 들어있다. 이 권한들이 특별시장한테 오기 때문에 그 권한들까지 합쳐서 재배분을 하면 시장 군수의 권한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시군을 설득할 때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전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광역시 체제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맞다. 얼마나? 7% 정도. 그런데 재배분을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시군이 알아듣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특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특별시입니다. 이건 경북도 합의를 했고 중앙도 알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알고 있고 행안부도 알고 있는 사실, 대통령실도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법안의 원본도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3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8월 넘기면요, 저희 사실 미안할 정도입니다. 중앙정부에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범정부 지원단을 꾸릴 준비가. 범정부 지원단을 만들려면요,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인원을 조정하고 했듯이 총리 훈령을 만들어야 돼요. 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리 훈령 제정안도 만들어 놓고 다 했어요.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놨고, 행정안전부는 저희 법안을 다 분해를 해서 분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합의가 됐다라고 정식 합의서를 보내줘야만 다른 부처들, 뭐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에 우리 법안을 갖다가 지금 분석한 내용들을 각 부처에 쫙 뿌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합의안을 전달하자마자 곧장 중앙정부의 범정부 지원단이 가동되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합의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의원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곧장 정부에 제출이 되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이 돼서 법안에 대한 작구 심사로 곧장 9월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게 약 한 달 정도, 빠르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양시도 의회에 동의를 받고 10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 향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더 그걸 넘기면 불가능합니다. 준비기간 1년이 있기 때문에. 네, 금요일날, 사실 목요일날 다 뭐 언론에 나서 아실 텐데 지사님이 오셨었어요. 지사님이 오셔서 합의가 된 게 의회, 주민투표 문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쟁점이고 제일 컸던 게 관할구역이었거든요. 관할구역을 시장님이 다 양보를 했고, 소방본부장이 엄청난, 요 두 가지가 사실은 관할구역과 소방본부장이 쟁점이었고요. 동부청사가 이렇게 쟁점이 될 줄은 대구시도 사실은 이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관할구역 양보해주면 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동부청사를 또 얘기를 끌고 나왔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시군의 사무권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부청사 왜 반대하지? 저는 한번 경북에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금요일 날은 사실은 저는 극적 타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회의 끝나면은 쫙 뿌리려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보도자료는 아주 간단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대구시에서는 극적 타결이라는 내용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갑자기 동부청사 문제가 쟁점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뭐 아쉽습니다. 그런데 전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동부청사 이게 그렇게 큰 쟁점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 대구시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수요일이 최종 시한이 확실합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그럼 장기 과제가 됩니다. 예.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시한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